안녕하세요. 2023년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추 텃밭 재배, 제가 재배하는 고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지난 제가 토요일날 살포했는 것 같은데 오늘이 목요일, 그러면 5일 말입니다. 5일 만에 농약을 살포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마철에는요, 이게 살포 간격, 농약 살포 간격을 며칠마다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날이 들면, 날이 좋으면, 우리 이쪽 중에 날이 든다고 그러는데요, 날이 들면 3분쯤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조금만 방심하면 뭐가 오느냐, 탄저병이 온다. 탄저병이. 그래서 요 시기에는 날이 들면 한번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이제 이게 탄저병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장마철 고온이고 다습할 때, 이럴 때 탄저병 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심각하죠. 그리고 요 시기에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담배나방, 이제 담배나방이 이제 번식기입니다. 요 시기가 7월달, 요 시기가 대부분의 나방류가 번식기입니다. 과수에는 순나방, 입마늘나방, 특히 순나방 피해가 심하죠. 복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이제 요 시기가 번식될 그런 시기고, 자기들도 종족 보존을 위해서 번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땅에 닿나? 이게 너무 커서 이런, 이 고추가 땅에 닿네. 이렇게 놔두자. 이러면 이제 요 시기가 이제 또 고추는 최대한 이제 가지가 벌면서 가지 마디마다 이제 뭐가 달린다? 고추가 달립니다. 꽃이 이제 다 막 이렇게 맺어가지고, 요 시기에 관리를 잘해야지 수확량이 늡니다. 즉, 저같이 텃밭 재배하는 경우는 이제 자가소비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텃밭 재배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진짜 요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원하는 그런 고추밭은 요 시기가 돈이 되는 시기다. 즉, 요 시기에 관리 잘못하면 끝이 난다. 어떤 집은 그런 이야기예요. 고추 한 불 따지도 못했는데 탄저가 와서 접었다. 심각한 이야기죠. 왜? 그동안 벌써 이렇게 육묘 과정, 모종값, 그리고 이렇게 정식을 하고 이렇게 고추대를 세우고 관리하는 그런 모든 비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고추는 이제 5월 초에 보통 심으면 7월 한 하순, 7월 한 중하순 되면 이제 첫 수확이 들어갑니다. 첫 수확이. 그런데 벌써 일부 농가에서는 탄저병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예방적 위주의 그런 방지가 되지 않았다. 예방적 위주의 방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탄저병이 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는 약을 칠 때, 방금 이제 약을 쳐가지고 물이 좀 뚝뚝 끓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물이 뚝뚝 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막 뚝뚝 들어가면 밑에서 위로, 저는 늘 요 윗면도 약이 묻었지만 이 뒷면이 이렇게 약이 고루 묻도록 약을 칩니다. 뒷면에 약이 고루 묻도록 약을 쳐야지, 특히 영양제 같은 경우는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이게 흡수가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 키가 너무 웃자라 가지고 지금 인상가리 제품인 브리오 골드도 같이 제가 혼용해서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미량요소 살포했고요. 고추는 특히 이게 착가되고 꽃이 피고 착가되는데 뭐가 많이 필요하다? 붕소, 아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량요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계속 방지해야 될 게 뭐냐? 탄저병, 제가 담배나방 말씀드렸지만은 또 꼰도랑 총채벌레는 안 보여도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방지하는 게 편하다. 제가 초기에 꼰도랑 총채벌레 방지를 못해가지고요, 지금 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굽은 것들, 이런 게 다 총채벌레 피해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주집보지 못한 것들은 총채벌레 그 당시 피해를 좀 받은 거다. 제가 칼라병 증세가 보이는 잎이 있길래 한 포기는 바로 여기 있네. 여기 이 포기는 뽑았거든요. 칸칸 건넜잖아요, 그죠? 여기에 뽑았는 이유가
더 놔두면 난리 날 거거든요. 예, 벌써 그 고추는 그 보면 뭐 시드름병, 품마름이라고 하죠. 뭐 청고 빼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여도 뽑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병 증상이 보여도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놔두면 안 된다. 보시다시피 이 바닥에 제가 지난번에 그 담배나방 먹은 거 몇 개 땄는데 한 5개 정도 땄어요. 많이는 안 땄습니다. 마침 한 5개 정도 보였는데 그런 것도 바로 따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땅에 묻는다. 특히 태울 방법도 없고 어디 근처에 막 버려놓으면요, 탄저병, 이병과 같은 거 특히 근처에 버려놓으면 거기서 탄저균이 포자가 다시 펄펄 날라가지고 결국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늘 이 바닥에는 그 이런 뭐 잡초도 제가 제거를 하지만은 그런 탄저병이나 담배나방 그런 것들은 항상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바닥에 놔두고는 절대 탄저병을 잡을 수 없다. 또 탄저병 걸렸을 경우에 탄저병 걸리는 그 고추를 달아놓은 채로는 절대 탄저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탄저병 걸린 게 있다 그러면 바로 따내야 됩니다. 따가지고 거기 놔두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시기가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지 돈이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고추 요거는 그 품종은 그 농협종묘에 많이 달렵니다. 많이 달려. 진짜 대가종이네요. 저 이 정도 대가종이 몰랐네. 이게 엄청 크네요. 제 손바닥이 제가 좀 큰 편인데 이렇게 대가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게. 참고로 이 고추는 제가 4월 말에 심어가지고 동해를 살짝 2번 받았습니다. 동해가 냉해죠. 그 무스리를 한 2번 받아가지고 초기 신장이 많이 늦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복분자 밭인데요. 복분자 간주하면서 같이 여기 지금 간주 호수가 밑에 들었는데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물을 계속 많이 주고 또 영양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짜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관리가 사실은 엉망이었다. 이제 복분자를 다 따내고 이렇게 지금 길가지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신초를 내년도 달 그런 길가지를 묶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특별히 물을 많이 줄 그런 이유도 없고요. 이제 비가 오면 덜 줘도 되니까 적당히 이제 수세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추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도 약을 쳤고 지금도 쳤는데 중요한 거는 날이 들면, 즉 날이 좋으면 고추는 날짜 관계없이 약을 쳐줘라. 또 아침에 보면 이슬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슬이 아마 이슬이 하면 지금 이 정도 상태까지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슬이 묻으면 이슬이 마른 후에 약을 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저같이 소량인 경우에는 뭐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슬이 묻었을 때 약을 치게 뭐 그런 거 가리면 힘이 듭니다. 이슬이 묻었어도 약을 치시면요, 이슬은 흘러내리고 다시 약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이슬이 묻었어도 약을 치시는 것이 맞다. 효과적인 거는 이슬이 마르고 하면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약의 혼용이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빛이 나기 전에 일찍 약을 치고 약이 다 마르면 아무래도 약해가 덜 나고요. 그리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 약을 쳐도 약해가 덜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약을 칠 때는 늘 밑에서 위로, 그리고 이쪽 방향 쳤다고 저쪽 반대 방향을 안 쳐도 되겠지가 아니라 늘 한 골을 양쪽에 다 쳐야 된다. 이 손바닥 같으면 이쪽에 등, 이쪽에 안쪽 이렇게 양쪽을 다 치듯이 고추는 약을 양쪽에 다 쳐야지 이 고추에 약이 묻더라도 이쪽 면은 약이 묻고 이쪽 반대면에 약이 안 묻으면 어떻게 되느냐? 탄저병이 반대면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다 치셔야 된다. 양쪽 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고추 이야기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제 텃밭 농사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참고로 제가 어떤 약을 쳤는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 댓글로 이거 뭐 약 광고하네 라는 그런 댓글을 주시길래 저도 살짝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약은 되도록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시 구독자님 요청이 있으면 제가 어떤 약을 쳤는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냥 근처에 있는 그 농협 그 영농지원센터, 즉 그 경제사업소 이런 데 가서 직접 그냥 처방받은 약을 그냥 치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약은 저도 이제는 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니까 또 이상한 오해를 하니까 고추 많이 달렸죠.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제 주먹인데요.
보시다시피 왕따까 굵직굵직한 게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고 있다. 지금 위에까지.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바라는 목표에 한 55전 60전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초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냉해도 받고 총치벌리 피해도 받고 그래가지고 20점짜리까지 떨어졌는데, 참고로 이렇게 이제 이런 잎들 있잖아요. 이런 잎들이 이제 밑에 생기는 거는 이게 이제 오래 묵은 잎입니다. 하이엽입니다. 하이엽. 이 하이엽은 자기 역할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황화 현상이 옵니다. 전문용어로 생리적인 건데요. 하이엽 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이엽 황화 현상. 보통 이렇게 방아다리 밑에 거는 대부분 따냈는데 그 위에 거도 이제 이렇게 좀 생긴다. 근데 너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막 거무잡잡하게. 그런 경우는 뭐 관줄에서 비료가 과하다든지 수분이 과하다든지 그러면 잎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엽 황화 현상.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 잎에 어떤 경우냐, 전문잎병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문잎병이 생겨가지고 얼른 방지를 했는데, 전문잎병은 세균성도 있고 일반 전문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잎병도 역시나 신경 써서 방지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려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제가 대본없이 이렇게 늘 일하다가 휴대폰으로 제가 풀 영상 찍습니다. 대본없이 하다 보니 오늘도 이렇게 좀 더 길어졌네요.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더 많이 달리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하이엽 황화 현상이고요. 요게 예전에 제가 전무리병 살짝 왔었던 건데, 예, 이렇게 전무리병 살짝 왔는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